차기 검찰총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때에 누가 총장으로 와야 되는가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요. 어제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의 인사청문회 평가 들어보고요. 과연 적격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생각을 해보죠.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총장 후보자와 이름이 같으세요. 맞습니다. 아직도 어제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러시죠? 검찰총장 후보자가 왜 국회의원 하다가 그 자리를 가느냐 아직도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하튼 김진태 후보자 중간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한 70점 정도요. 70점? 네, 100점 만점에 70점이면은 글쎄 약간 애매한 점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법시험에서는 꽈락이 40점이고요. 예. 이 정도 받으면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70점이면 우수하다. 네. 근데 어제 새롭게 드러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삼성 떡감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부분 뜨거웠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좀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야당에서 의혹 제기만 하지 근거를 제대로 대지를 못하고요. 근거를 대지 못했다. 그런데 보니까 삼성 특검 당시에 나온 문건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1년에 3회 500만 원 이상 정기 수수.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당시 특검 수사 기록은 전혀 노출될 수가 없는 거고 예?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이 김진태 후보자는 거기에 전혀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이 삼성 특검이 이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되는 이 삼성 떡값이란 것은 그 문제의 김용철 변호사의 말에서 다 비롯된 건데요. 예? 김용철 변호사가 그 당시에도 아니면 지금도 김진태 후보자를 직접 거론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김용철 변호사가 일일이 다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 제출됐던 문건에 있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김용철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문건으로 제출한 적이 없는 겁니다. 특검에. 김용철 변호사의 문건은 없었다. 네, 문건에도 없고 말만 했는데 말에도 그거는 한 적이 없다. 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에 나오고 최근에 어떤 그 언론에도 보니까 최근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할 뭐 이럴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회피했어요. 김용철 변호사가. 그런데 무슨 근거가 없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말한 적도 없고 문건을 낸 적도 없는데 도대체 그 문건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회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뭐 있다고 하니까 그 예. 특검 수사 자료를 제출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 이거를 가서 특검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니 그 사실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밝혀라 그러고 특검의 수사 기록은 그 외부에 공개도 안 하는 걸 후보자 보고 그걸 갖다가 제출하라는 게 말이 되냐 예. 이러느라고 그때 좀 뭐 정해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여당에서는 판단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또 검찰의 지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국정원 특별수사팀 문제이기 때문에 네. 김진태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어제 뭐라고 답을 했죠? 당연히 공소유지 철저히 하겠다. 다 그 법리 판단을 해서 뭐 기소해 놓은 것 아니겠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래 뭐 열심히 한다니까 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나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 하면 예. 지금 야당에서는 이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 앞으로 국정원 특검 사건 이게 좀 공소 재판 과정이나 이게 좀 걱정되니 특검으로 가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새로 검찰총장이 만약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이미 재판을 청구해 놓은 거를 이거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뭐 대충 하자거나 뭐 이거 좀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후보자도 그렇게 답변했고요. 검찰은 그 조직의 생리상 이미 재판을 청구해 놓은 거 기소라고 하는데요. 청구해 놓은 거는 열심히 그거는 뭐 공소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소유지 차원을 넘어서 지금 사실은 이 공소를 한 후에도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더 수사를 열심히 할 것인가, 더 파낼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실이요? 이미 그 추가로 기소된 것만 해도 뭐 5만 몇 건이나 돼서 저희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좀 무리하게 했다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데. 트위터 글이요. 예. 그렇죠. 그건 거기에 뭐 더 드러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거 자체를 공소유지하는 것도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하여튼 뭐 잘한다는 거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요. 이 그 김진태 후보자가 본래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 좌고 우면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원칙에 맞춰서만 예. 처리해주면 저희로도 뭐 큰 불만은 없겠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미 적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글쎄요, 모여서 우리끼리 뭐 동료 의원끼리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 큰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뭐 김진태 의원 둘러싸고 워낙 뜨거운 쟁점이 하나 있어서요. 잠깐만 입장을 좀 듣고 가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 파리 방문 때 같이 가셨죠? 맞습니다. 파리에서 우리 교민 10여 명이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하는 시위하는 걸 보고 네, 트위터에다가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셨는데 네. 지금 파리 교민들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네. 윤리위에 제소도 당하셨어요.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래, 뭐 잘 물어주셨습니다. 그거, 그냥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였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허. 현재 가보니까, 예?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외교하러 그렇게 간 대통령에 대해서, 예. 이 사람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공분을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롯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을 제가 하기는 했지만 예? 시위에 참가한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코. 그럼 전후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통진당 세력들, 이 사람들은 지금 국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심판을 받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런 시위를 주도하니 이게 바로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가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모독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것을 전부 자료로 내서 불리하게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지적이 되는데 우선 네. 그 교민들 얘기는 통진당, 통합진보당 세력이 주도한 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교민들이 어떤 단단한 조직체도 아니고 네. 뜻이 만든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요. 모여서 만든 시위였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또 하나는 네. 그 내용도 네. 비록 그 내용을 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 불만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인 평가는 평가고 이건 당연히 집회의 허가를 받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허가받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유가 있는데 네. 그것을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이런저런 비판과 함께 대가 치르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네. 이런 건데요. 제가 시간이 지금 한 몇 분 남았습니까? 길진 않습니다. 한 2분 남았습니다. 2분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통진당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 집회를 주도한 거기 시위를 했던 사람들 일동 명의로 나온 문건에도 예. 거기 통진당 당원이 연설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고요. 제주 강정마을 그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거기 합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문 시위꾼이 해외까지 가서 그것을 부추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시위꾼이 부추겼다. 그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아니 그게 거기엔 새누리당 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 의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제주 마을 그 했던 사람들도 여기 당원이? 와서 이걸 했다는 것이 거기 나와 있고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 어떤 일간신문에 나왔는데 이 통진당 파리 분회라고 하는데 분회장이 예. 옛날에 그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연루됐던 사람이고 몇 년 전에 그 1심의 사건을 피해서 그 파리로 망명했던 사람이다. 그 처는 또 재작년인가 북한의 미리북에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사람이다. 뭐 이런 그 언론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고 또 그 예. 현지 대사관 측으로부터 통진당이 이걸 좀 주도를 한 거다라는 저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하신 생각해서 거예요.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가를 치르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그 전에 우선 이것이 집회 네네. 허가를 받은 민주주의 예, 국가에서 집회 그거요. 자유가 있다는 부분은 네, 어떻게 자유가 생각하세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 물론입니다. 집회 시위 뭐 자유가 있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도 따르는 거다. 음흠.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는 좋은데 예.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은 질 수 있는 거다. 저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럼 이 시위대가 어떤 책임을 이석기 피고인이 하나만 예를 들면 예. 묵비권을 하는데 묵비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예. 그렇지만 그게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아하. 그거는 이제 이석기 의원 얘기고요. 네, 이 시위대가 이것도 어떤 책임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이거를 항상 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요. 그러면 네. 이분들은 지금 사과를 해달라. 전문 시위꾼 아니고 교민들이 자유롭게 모인 우린 집회 허가 받아서 한 시위인데 그렇게 비하한 것에 대해 사과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그런 것이요.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그 어떤 일부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이제 자꾸 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다수들 정말 예. 그런 우리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대해서 평가해 줄 뭐 거다. 어떻게 뭐 사과를 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왔던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예, 청문회 얘기하다가 좀 다른 데로 얘기가 새기도 했는데요.